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어제는 그 솔리드에 대한 리뷰 영상을 어제 오후에 장 끝나고 하나 올려드렸고요. 리뷰 영상하고 그 종목도 하나 좀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영상이었었죠. 근데 한 가지가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한 영상을 올렸을 때는 조회수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 아침 시황 방송 같은 경우는 좀 작아요. 그리고 또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진짜 공부가 될 만한 영상들, 그런 영상들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조회수가. 자,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나무만 보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겠지만요. 그 전부터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지 않습니까? 전에 이 코로나 사태 처음 터졌을 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또 저 뭐 서프라임 모기지로는 사태, IMF 사태 뭐 이런 것들 겪는 동안 그 시장의 경험이 좀 이렇게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렇진 않고 뭐 그런 분들 중에도 나무를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요. 숲을 좀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자, 이 나무만 보셔서는 곤란합니다. 자, 그렇다고 뭐 지금 시장을 완전히 뭐 제가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죠. 자, 여러분들 나중에 닥쳐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한다면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익혀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아침 시황 방송도 말씀드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조금 좀 잘 좀 듣고, 뭐 간혹 그러잖아요. 아침에 시황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주식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상당히 좀 자주 해 드리니까 아침 시황 방송도 빼놓지 말고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저 글로벌 뉴스 동향들, 뉴스들 나온 것들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쪽에서 그 푸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 러시아가 승인을 했어요. 러시아가 승인을 하면서 푸틴이 한 얘기가 내 딸도 맞았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WHO 쪽에서는 러시아 백신은 엄격한 안정성 입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요거 2상까지밖에 진행을 안 한 겁니다. 통상 뭐 3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승인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이 타이틀이 좀 갖고 싶었나 봐요. 어쨌든 이사안까지 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해버렸습니다. 뭐 어제 미국 시장이 뭐 요거 승인 났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장 초반에는 좀 괜찮은 모습이 나왔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견디질 못하고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승인을 하니까 트럼프도 뭐 자극을 받았나 봐요. 백신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뭐 일단 지금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노비오라는 미국 쪽에서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죠. 자, 이 이노비오 같은 경우는 DNA를 기반으로 한 그런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백신이 뭐 크게 세 가지 종류 정도로 그렇게 나눕니다. DNA 백신, RNA 백신, 그리고 항원 항체 방식, 요런 건데, 자, 이 항원 항체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죽은 백신이나 뭐 이 바이러스를 좀 약화시켜서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RNA는 RNA를 기반으로, DNA는 DNA를 기반으로 만드는 백신인데, 지금까지 DNA를 기반으로 한 백신은 만들어진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자, 최초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이노비오인데, 그 이노비오 말고도 우리나라의 제넥신이 이 DNA 기반으로 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이노비아가 지금 여름부터 임상 3상을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9월 달로 임상 3상을 연기를 한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선 전에 백신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요즘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 갖고 좀 많이 시끄럽죠. 자, 15일 날, 8월 15일 날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앞두고 트럼프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게 없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항상 트럼프는 이 뭔가가 협상이나 뭐 이런 게 있기 전에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자, 근데 뭐 이번에는 진짜인지 어떤지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지켜봐야 될 거고요. 자, 골드만삭스 쪽에서 관련해서 관세 관련해서 조금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었죠. 자, 대중관세를 100억 달러를 인상할 때 이 S&P 500 지수가 1.2% 정도의 하락 압력이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는 시진핑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멀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뭐 이거 그런 얘기죠. 내가 재선할 수 있었는데 그냥 거저 먹는 거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울지도 몰라. 내가 공경에 취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뭐 트럼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는 행동 보면 도저히 예측 불가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 국민들이 암만 그래도 이 이상한 사람을 두 번이나 연속 뽑아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극히 보편적인 그런 그러니까 뭐 사람 사는 뭐 기본 뭐 원리랄까? 뭐 그런 거에 기인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을 두 번이나 연속 뽑아줄까? 한 번은 뭐 얼떨결에 뽑아줬다 치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뭐 일단 트럼프는 그런 얘기를 했고, 9월 25일부터 홍콩 쪽 제품에 대해서 중국산으로 표기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뭐 중국하고 동일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지금은 임시해고인데요. 자, 요거를 영구해고로 전환하는 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퀄컴 쪽은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자, 퀄컴은 이 특허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죠. 반도체 제조업체,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뭐 이런 회사들한테 그 설계 자산 IP를 빌려주고, 거기서 로얄티나 이런 걸 먹는 회사인데요. 자, 퀄컴이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거, 이런 거는 글쎄요, 뭐 어쩌면 좀 그 거래 회사들에 대해서 그 단가 인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격 인상 뭐 이런 걸로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좀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뉴스들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글로벌 증시 움직임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은 2%나 올랐네요. 뭐 상당히 좀, 홍콩이 2%가 올랐고, 중국이 1.15%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쉬운 게, 장중에는 나스닥이 계속 좀 장중에 잠깐 플러스 났다가 뭐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긴 했지만요. 다우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장초 중반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장막판에 들어서 뭐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서 다우가 0.38%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이 0.8%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1.69% 정도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자, 나스닥 분 차트를 보면 자, 나스닥 분 차트를 보면서 한번 그 움직임 동향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 폭만 틀릴 뿐 거의 움직임은 비슷했어요. 자, 나스닥은 처음 시작부터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했죠. 그랬다가 좀 밀었다가 자, 장중에는 좀 플러스로까지로
까지도 반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지키지 못하고 이내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쭉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조금 좀 아쉬운 그런 움직임이죠. 자, 요게 요 폭만 틀릴 뿐 다우나 S&P 500 같은 경우는 이 위에서 플러스권에서 놀다가 마이너스 전환한 겁니다. 자, 일봉 보시게 되면 지금 뭐 또 저 22평선 근처까지 거의 다 내려왔는데요. 자, 22평선 자체가 강하게 살아있죠. 그래서 뭐 이걸 깨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22평선 자체가 워낙 강하게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설령 깬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자, 요게 현물 쪽 수급은 조금 그렇고요. 뭐 저 옵션 쪽 수급이 어제 조금 눈에 좀 띄는 그런 수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옵션 쪽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1737억 정도를 순 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이 1512억 정도를 샀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제 또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이었고, 기관이 387억 정도를 샀죠.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수급이었어요. 자, 뭐 개인 투자자들 매수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수급의 차이가 이 코스피 시장은 상당히 강한 저 플러스로 마감되게 한 그 힘이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기관 외국인들 좀 매도에 의해서 조금 마이너스로 끝났다라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992억 정도 순 매수한 모습인데요. 자, 이 뭐 선물 시장에서 992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만한 그 정도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아침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 초반에 상당히 선물 순매수가 많았다가 좀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 진행된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엊그저께도 그랬었고, 어제도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 선물 순매수가 상당 부분 좀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뭐 장 후반으로 가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는 좀 줄어든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내일이 옵션 만기라서 만기 수급을 봐야 될 텐데요. 조금 신경 쓰이는 수급이에요. 자, 제가 누적 포지션을 말씀드리면서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 콜옵션 매도가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이 신경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옵션 매수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었죠. 자, 근데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260억을 매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콜옵션을 260억을 매도하고 금융투자 역시 콜옵션을 48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요게 의미하는 바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콜 매수 쪽에서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났을 겁니다. 뭐 10배 정도는 아마 수익이 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저 극매가 같은 경우는 그만큼은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몇 배 정도 수익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익을 난 거를 어제 콜옵션 260억을 매도를 하면서 차익을 챙겼다라는 얘기죠. 자, 이 외국인들이 저 콜옵션 쪽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거,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 그거는 야, 여기가 만기 전에는 조금 고점일 가능성도 있겠는데 라는 거. 물론 뭐 저 이걸 다 청산한 건 아닙니다. 극히 일부만 좀 청산을 한 거예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옵션 쪽에서. 자, 근데 이 금융투자가 좀 문제입니다. 자, 어제도 누적 포지션 보셨지만 좀 이 콜 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신나게 깨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 어제 또 콜옵션을 매도를 또 더 쳤어요. 콜 매도를 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좀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아주 대놓고 옛날처럼 눈에 띄게 그렇게 하진 않던데요. 자, 뭐 분명히 조금 좀 이 하락 압력들,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내일 옵션 만기 전에 주가가 조금 빠져주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포지션 자체를 본인들이 아랫방향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좀 견제할 수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어제 콜옵션 쪽에서 26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그 견제할 수 있는 외국인들도 뭐 조금 좀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 요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자, 풋옵션 쪽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풋을 16억 정도를 매도했죠. 자, 그 전에 매도 쳐놓은 것들, 외국인들 풋 매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또, 매수 포지션만큼은 아니겠지만요.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을 거예요. 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풋을 순 매수했는데, 요거 역시 아랫방향이고요. 자, 이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댓글에 그런 말 적어주신 분이 계신데요. 어렵다고. 예, 맞습니다. 어려워요. 개념 자체도 좀 어렵고, 저는 제가 2000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네요. 20년 좀 더 됐겠네요. 그때가 봄쯤이었으니까. 그때 이 선물 옵션에 대한 자격증을 땄는데요. 그 전에 공부를 하면서 이 옵션에 대한 기본 개념들 이런 거 이해하는 데만 해도 진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뭐 그때 기억으로 만 일주일 이상 이 개념을 이해하는 데만 그렇게 시간이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가고 모르시는 게 당연하신 거예요. 자, 그냥 옵션 시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결론도 내려드리잖아요. 요래 갖고 요거는 뭐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까지 내려드리니까 굳이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이라는 게 잘못 배우면 패가망신하는 게 되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절대 배우지 말았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옵션입니다. 하지만 선물 쪽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선물 쪽은 이 옵션보다 개념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개념이 굉장히 좀 간단해요. 그리고 이 유튜브에 보시면 재생 목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재생 목록이란 데 보시면 뭐 종목은 여기에 뭐 진짜 돈 되는 진짜 공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침 시황 방송 아침 시황 뭐 이런 것들 쭉 있고 거기에 선물 옵션에 대한 것들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옵션 정확히 얘기하면 옵션 쪽은 없고요. 선물에 대한 거를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린 게 있어요. 5편 정도가 될 텐데 아마 그거만 공부를 한다라면 그 영상만 좀 보고 익히신다라면 선물 쪽은 개념도 다 이해가 가실 거고 이게 선물이구나. 그리고 또 누가 선물 관련된 얘기를 하면 뭔 얘기구나 하고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 쪽 같은 경우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 영상 보시면서 그렇게 좀 익혀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저 코스피 시장 일봉을 보면서 일봉의 분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 흐름, 자, 장 초반 뭐 이때 굉장히 또 뜨거웠었죠. 자, 좀 올라서 시작해서 쭉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뭐 12시 20분 정도에 2429포인트까지 좀 갖다 놓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랬다가 뭐 오후장에는 조금 좀 차익 실현 물량으로 봐야 되겠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 밀렸다가 좀 유지하려는 그런 형태로 마감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누가 봐도 뭐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 선상에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인위적인 움직임이 나올까봐 그게 조금 걱정인 거예요. 그게 조금 걱정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정받거나 뭐 이 변동성 자체가 뭐 정말 많이 고통스러운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겁니다. 즉 지금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고요. 자, 이 올라가는 도중에 조정, 주가가 올라간다고 맨날 계속 할 수는 없죠.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좀 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내일 만기 관련해 갖고 조금 조정이 좀 있더라도 그 상승 추세 선상에서 조정 정도,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아직까지는 일단 뭐 시장에 저 불확실성 요인들 요런 것들은 조금 좀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뭐 시장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부양책 관련해 갖고 그런 것들이 조금 협상이 난항인 그런 모습인데요. 자, 요런 것들도 협상이 잘 뭐 마무리가 되게 되면 시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 또 뭐 조금 좀 뒤로 딜레이 되고 뭐 조금 난항을 겪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라면 좀 변동성 요인들 뭐 요 정도로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100%다 현금은 조금 곤란하죠. 100%다 현금은 조금 곤란하고, 약간의 현금, 어느 정도의 현금은 조금 갖고 계시면서 시장을 좀 느긋하게 관망을 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을 뭐 다 팔아라 뭐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자, 상승 추세 선상에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 추세 선상에서 말 그대로 조정 정도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뭐 미국 증시 선물이나 뭐 저 시장 동향들, 원달러 환율들 이런 것들 기타 등등, 그다음에 뭐 저 수급들 만기 근처니까 파생 시장의 수급도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런 수급 동향들 잘 살펴보시면 그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